뉴파인 성동고등관의 한대부고 팀장 차수진입니다. 지금 한대부고 개학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서 한대부고 생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내용은 요 4가지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요 한대부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선배들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추천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한대부고 수학 출제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내신 관리 방법, 그리고 그 내신 관리를 위해서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대부고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한대부고 입시 실적입니다. 이제 자사고 평가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요 서울대 진학률 때문이에요. 근데 좋은 학교를 판별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진학률이 절대적이진 못하고요. 요 연대고대 서성한 요 정도 라인의 진학률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이 한대부고라는 선택이 후회 없을 거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이제 서울대의 치안이대, 연고대까지 합격한 친구들을 이제 명수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수시가 57.3%, 정시가 42.7%, 그래서 현역대 재수를 6대4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요런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인원수가 현역 명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7.7%, 즉 우리가 등급으로 환산하면 2.5등급 이내에 들겠다. 그러면 2.5등급 이내에 들면 스카이 진학이 가능하겠구나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성한부터 중앙대까지의 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역대 재수를 나눠서 현역 명수를 계산해 봤을 때 21.3%, 즉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4등급. 그러면 4등급 이내에 들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 진학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2.5등급, 4등급 요 등급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라고 하시면은 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는 우리가 90점만 넘으면 됐었죠. 90점만 넘으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누적 퍼센트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4%까지, 11%까지, 23%까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한대부고 기준 330명으로 저희가 이제 환산을 해보면 과목별로 전교 1등에서 13등까지가 1등급, 그러면 14등에서 36등까지, 37등에서 75등까지가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목별로 나온 등급을 등급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1.1, 뭐 1.5, 2.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에 따른 예상 등수가 이 정도입니다. 보통 해마다 1.0을 받는 종합등급이 1.0인 대단한 친구들이 한 번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1 정도까지가 예상등수 1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합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과목마다 등급이 나와요. 과목마다 등수에 따른 등급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은 학교에서 정의된 단위수와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요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들을 모두 합해서 전체 단위수인 23학점, 23단위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1.61, 이 친구의 등급합은 1.61, 예상 등수로는 한 5등에서 10등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예로도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과목별 등급과 이제 주어져 있는 단위수를 서로 곱해서 전체적으로 다 더해버리시면 54. 그거를 전체 단위수 23으로 나누면 2.3. 이 친구는 대충 한 16등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급합이 산출되고 요게 이제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내신 등급 산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대부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학생부 관리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2021년도 고1 학생들부터 대입에 미반영, 미기재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첫 번째로 이제 수상 경력인데 이제 수상 경력이 필요 없으니까 대회는 안 나가도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대회 정도는 몇 개 정도는 꼭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활동 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꼭 수상 경력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진로 활동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뭐 수학, 과학 이런 주요 과목에 대한 경시대회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특, 행특, 진로 활동 요쪽에 포함되는 독서 활동은 좀 좋게 평가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특을 위해서 어떤 발표라든가 보고서를 준비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라는 단어보다는 무슨 문헌을 참고하여 어떤 책에서 발췌하여 라는 정도의 예쁜 표현들이 더 좋겠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한대부고가 세특이나 이런 진로 활동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쭉 보시면은 이게 뭐 영재학급, 전공별 캠프, 그 다음에 지식인의 랩실, 지식인의 서재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실은 요 프로그램이 인기가 좀 많기는 많았어요. 그리고 세특에서도 아이들이 조를 짜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실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활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프로그램명만 나열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무작정 신청하기에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뺐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뺐는데 그에 상응하는 세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ROH나 COS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흡족하게 결과가 쓰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좀 신청 기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취합이 됩니다. 그리고 선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대부고 팀장인 저라던가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 후에 우리의 교과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교과를 신청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내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경시라든가 과학 경시 나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는 대회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요 정도 수학 과학 경시는 참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한대부고 수학 내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과부터 같이 볼 건데 1학년은 뭐 문이과 똑같습니다. 1학기 때 수상, 2학기 때 수학. 그리고 2학년 때는 수원수투 한 학기씩 과대, 이제 진로 과목이 붙죠. 기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로 과목이 붙게 되면은 실은 얘는 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월하지만 이게 너무 쉽게 내면은 내신 등급 산출이 조금 변형을 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쉽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고1 끝나는 겨울방학이죠. 예비 고2 겨울방학 때라던가 아니면은 내신 대비 수업은 반드시 들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마냥 만만한 시험인 것은 아니라 조금 해보고 하지만 막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던가 요 정도의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이제 또 1학기 미적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통이나 심화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요 심화수학은 진로 과목, 기하와 같은 진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은 등급입니다. 등급. 요 미적분과 같이 등급으로 이제 되는 과목이라 올해 이과생들은 이쪽으로 좀 쏠렸죠. 심화수학 쪽으로. 근데 심화수학이 내년, 내후년에 계속 개설이 될지는 또 그거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요게 개설될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확통 쪽으로 굉장히 많은 추천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교과 개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게 계속 개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3학년 때 일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과도 보시면 1학년, 2학년, 2학년 때는 오히려 이과보다는 수학적인 부담이 덜기는 덜죠. 그리고 3학년 때도 1학기에 확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수학 같이 진행을 하는 경제수학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진로 과목입니다.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은 이제 이 한대부고 수학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에 대한 평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부교재 연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부교재 검사라던가 평소 수업 시간에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아이들한테 미리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특성상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고요. 이제 대신에 개별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대부고 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는,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할 때는 제가 꼭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등급 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12등의 점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1등급, 그러니까 79점이면 2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 컷이 쫙 나와 있는데, 요때가 조금 이상합니다. 실은 나머지 때는 낮은 점수죠. 지금 이게 한대보고 시험이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등급 컷입니다. 근데 왜 2020년 1학기는 저러냐라고 하면 저때 당시가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계속 밀리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도 엄청 밀려서 아이들이 공부량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내준 중3 과정의 중등 과정의 내용이 같이 시험 범위가 포함되는 조금 변수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자 눈에 띄는 등급 컷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70점대 초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아우르는 1등급 컷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시험이기는 하겠죠. 전체 평균으로 보시면 58.3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 이제 시험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대부고 수학시험 특징이 단답형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단답형 5번이 킬러 문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답형 4번 정도의 답안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막 2분의 마이너스 1불마 루트 14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왔을 때 나 계산 틀렸나? 라고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한 번의 계산 실수로 전체 막 6점, 4점, 5점 막 이렇게 큰 점수가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킬러 문항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감 난이도가 훨씬 증폭하게 되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단답형 5번 같은 문제들은 실은 최근 평가원 기출 경향으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대부고 시험이 뭔가 정말 선천적인 수학적 센스를 요구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익숙한 유형들이 맞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대부고 수학 이 특징들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냐, 요거는 저희 뉴파인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비슷한 유형, 그리고 그 유형의 개념을 딴 변형 문항,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까지 저희가 수록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중 주요 교재들에서 필요한 유형들은 모두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학교에서 현재 쓰고 있는 부교재에 대한 유사 변형 문항을 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숫자만 변형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경우가 더 허다하고요. 특히나 1등급 이제 결정 문항 또한 저희가 로그 민만 다르게 해서 나온 경우도 있어서 실은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교재들을 선별해서 같이 시험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살짝 보였던 요 내용은 뭐냐면은 실은 내신은 아니고 수학 사고력 대회에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조금 풀어봤던 친구들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굉장히 신나 있는, 그리고 이때 당시 저희 그 등급컷이 7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76점 받았다 그래가지고 역시 선생 역시 지금 신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런 적중률 높은 자료들을 던져주기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어려워하는 유형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 개별적으로
이제 각자가 힘들어하는 유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시 풀기, 오답하기 라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개인별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 자료로 이렇게 매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마다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레벨의 반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레벨링이 됐다고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추가 교재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추가 교재도 그냥 니네 풀어라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교재 역시 여러 가지 교재들의 셔플들로 좀 피드백을 받고 있죠. 제대로 풀었는지, 연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익숙한 유형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한대부고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대부고 시험지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까지 시험장 분위기처럼 경험치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실전해서 하는 것처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성 오답 노트입니다. 이게 물론 취향에 맞는 친구들을 위주로 저희가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을 쓰고 그 다음에 답안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험에 만났을 때 바로 떠올려야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본인만의 맞춤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조금 이게 숙련도가 있는 친구라면은 이런 식의 학습법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한대 1, 2, 뭐 대광 1, 2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학교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수학 1등급이라든가 2등급 이제 데리고 있는 퍼센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같은 좋은 자료나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스터디 카페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 체류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레벨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역량차가 큰데 그 레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승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의지만 있다면 그 친구가 필요한 학습량과 해야 할 난이도를 정확히 분석해서 제시한 다음에 아까처럼 개별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면담을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학생한테 맞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마냥 수학만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집에서는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를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터디 카페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습 태도가 변화되면서 학습에 흥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은 선생님과의 교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실은 코로나 전의 사진입니다. 코로나 전의 사진이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 할 만한 요거 기억하십니까?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집중력을 높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서 저희 스터디 카페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파이는 방역수칙 모두 잘 지켜가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안 했으니 숙제를 안 했으니 페널티를 주자라는 저희가 교육 철학은 전혀 없고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숙제를 잘해오면 상을 주자라는 관점으로 만든 게 이 동기부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결이라든가 이제 과제, 기한 내의 과제 검사라든가 이제 간이적으로 보는 테스트, 그 다음에 자습 시간 등을 가지고 개인 과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개별로 이제 받은 과제들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하죠. 이제 저도 참 이거에 대한 효과를 담임반 할 때마다 느껴요. 아이들이 아주 동기부여하는 프로그램 할 때마다 굉장히 열띤 학습 습관을 보이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받은 점수들을 이제 등수를 쭉 순위를 쭉 매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2명까지 그 다음에 뭐 6명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면은 요 상품들 중에 추첨으로 이제 상품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적인 요소가 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최대 밀착형 지속적 관리가 저희 학원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카톡방이 공부한 걸 자랑하는 카톡방이 열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단체 카톡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학생들 카톡이 계속 와요. 저 오늘 이만큼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카톡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진행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목표 등수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 이제 다시 스텝 1으로 돌아가서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수학 프로그램이 개설되느냐? 학기 중에는 수학상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실은 이 시기에는 어떠한 선행도 좀 무의미하고요. 수상, 내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보통 한대부고가 학교 프로그램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화목에 한대부고 그 정규 수업을 좀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 한대부고 반도 있지만 한대부고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합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최상위반이 될 것 같고 이제 요렇게 반은 레벨링이 돼 있고 아마 뭐 3월 개강하고 난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추이 변화는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학년 일정표 예시로 한번 보면은 요 정도의 시간 가용이 좀 돼요. 월요일에는 한 3시쯤 일찍 끝나거든요. 3시쯤 일찍 끝나면 한 요쯤 끝나겠죠. 그래서 이쪽까지는 좀 자유시간으로 두고 그래서 요렇게 한대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영어 수업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화목에는 수학 수업, 그 다음에 뭐 토요일에는 영어 첨삭,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국어. 시간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추후에 과목별 설명회라던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학원을 다니더라도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이 이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요 틈새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성적을 요구하는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올빼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새벽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자버리고 이런 성향이 많은데 우리가 모두 시험 보는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공부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최대한 바른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비어있는 시간들과 아침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1학년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한대부고 생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고등학교 시험 대비 범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학습량은 아예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많이 했던 친구들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안 했던 친구들은 정말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중학교 때는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체크를 해본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좀 잔인하게 남들보다 얼마만큼 더 아는지가 체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다른 아이들의 학습량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긴 하죠. 자, 그리고 같은 학교나 같은 학원을 다녀도 쓰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몰입도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만큼 되는지를 좀 자기 분석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을 제대로 밖에서 파악을 해주고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소속을 잘 알고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뉴파인 학원이 그 조력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한대부고 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다 성공적인 한대부고 생활을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초반부에 적혀있던 제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상세한 상대부고 생활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